벌크업 하는 걸로는 존 존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요즘 맥그리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부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덩치와 근육량을 보이면서 화제가 되었지만 당시에 저는 이 벌크업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에 맥그리거는 아직 경기를 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잠깐 증량했다가 이후에 복귀전이 가까워지면 다시 라이트급의 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거대한 몸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맥그리거 본인도 새롭게 만든 근육에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어쩌면 계속 이 덩치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 자랑하는 글을 많이 올리는데 3일 전에 수영장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제트기의 날개 같은 광배근 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깨가 문짝보다 넓다의 뉘앙스로 게시물을 올렸고 나는 고릴라다, 체중이 지붕을 뚫고 오르고 있다, 90kg의 순수 강철이다 식의 말을 SNS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맥그리거는 2021년 7월에 종아리가 부러졌고 같은 해 5개월도 지나지 않은 12월에 86kg까지 벌크업을 했습니다. 종아리가 부러지면 일반적으로 4에서 6개월이 지나야 뼈가 완전히 회복합니다. 하지만 SNS를 보면 맥그리거는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으면서도 웨이트를 했습니다. 다리 한쪽을 못 쓰니까 MMA 훈련은 당연하고 폭발적인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비대식으로 훈련을 한 것 같은데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고 다리를 못 써도 중량 턱걸이를 하거나 아령을 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이 헬스밖에 없어서 이 금비대식 운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근육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안 그래도 원래 외모에 관심이 많고 하는 말도 나보다 옷을 잘 입는 선수는 없다, 내 스타일이 UFC 최고다 식의 말을 자주 했는데 막상 몸도 만들어 보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헬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사진들을 보면 라이트급 체중을 맞출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맥그리거의 복귀전은 점점 그럴듯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쯤에 존 카바나 코치에 의하면 맥그리거의 부상 후 처음으로 같이 그래플링 훈련을 했다, 맥그리거는 지금 건강하고 100%로 훈련할 수 있으며 MMA의 모든 영역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맥그리거의 경우 꾸준히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 올린 글에서 나는 내년 2월에 약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검사를 받고 나서 경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UFC에서 경기를 뛰려면 최소 6개월은 우사다 약물 검사 대상자로서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맥그리거가 2월에 그 6개월 기간이 끝난다는 건지 아니면 2월부터 6개월 검사 기간이 시작되어 8월에 끝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사다 약물 검사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현역 선수 중 2022년에 약물 검사를 받지 않은 선수는 맥그리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2월에 약물 검사를 시작해서 아마 8월쯤에 다시 경기를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약물 검사를 언제 하는지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복귀전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또 최근에 맥그리거 스파링 장면이 공개되었죠. 물론 맥그리거 성격상 본인이 가장 잘해 보이는 장면만 골라 올렸겠지만 그래도 움직임이나 스피드 측면에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현재 몸 상태를 보면 웰터급에서 싸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웰터급에서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맥그리거는 초반 라운드에 강하고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특히 끈적끈적한 레슬링 싸움을 할 때 체력이 정말 빨리 저하됩니다. 그 날카로운 왼손도 라운드 3, 4, 5로 가면 화력을 많이 잃어갑니다. 디아즈 2차전에서도 디아즈를 1, 2라운드 때 3번이나 다운시켰지만 3, 4, 5라운드에서는 그런 파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웰터급의 많은 레슬러들 우스만, 코빙턴, 벨랄 무하마드, 샤브카 라우모노프, 치마에프, 번즈, 매그니, 키에사 등 선수들에게 고전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급으로 복귀하는 게 그나마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귀를 하긴 하는데 상대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선 챈들러가 최근에 맥그리거를 꾸준히 콜아웃하고 있고 데이나 화이트도 인터뷰에서 맥그리거 대 마스비달은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스비달 말고 챈들러와 맥그리거 싸우는 거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또 챈들러가 퍼거슨을 KO시키고 멋진 콜아웃을 했을 때 맥그리거 본인도 언젠간 챈들러와 싸우고 싶다라고 반응해 주었습니다. 맥그리거는 챈들러뿐만 아니라 당시 챔피언이었던 올리베이라와 싸우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고 올리베이라도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경기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베이라가 마카체프에게 지고 난 후에 SNS에 볼카노프스키와 마카체프의 사진을 올리고 뭐라 했냐면 내 옛날 벨트 2개가 2마리의 벌레에게 있다, 얘네 둘이 싸우면 보러 올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그리거의 복귀 상대가 누구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능한 상대들을 나열해보고 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챈들러부터 보면 적어도 타격전에서 이론적으로는 맥그리거에게 아주 좋은 스타일입니다. 물론 챈들러의 고릴라 파워로 KO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챈들러는 짧은 오소독스 타격가고 셋업 없이 뒷손 크게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맥그리거를 위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바레즈나 알도전을 보시면 둘은 반대 스탠스로 서 있어서 손싸움 때문에 앞손 공격의 비중이 줄어들고 뒷손의 활용도가 증가합니다. 맥그리거는 손싸움을 잘 활용해서 상대의 잽이나 다른 앞손 셋업을 상쇄하고 뒷손을 던지게끔 유도합니다. 상대가 뒷손을 던지면 살짝 뒤로 빠진 다음 본인의 왼손 카운터를 성공하는데 이 시퀀스가 성공하려면 상대가 오소독스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 스탠스여야 앞손 싸움을 통해 뒷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맥그리거의 왼손 카운터가 더 잘 들어가려면 상대는 오소독스여야 합니다. 오소독스인 선수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오는 공격들은 많이 막힙니다. 펀치는 어깨에
막히고 바디킥은 단단한 등과 허리에 막힙니다. 반면에 오른쪽에서 오는 펀치는 막힐 어깨도 없고 바디킥도 단단한 등 근육이 아니라 부드러운 배와 명치 등 약한 부위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오소독스면 이 왼손 카운터가 들어갈 공간이 크지만 사우스포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맥그리거가 잘 못 싸웠던 상대들을 보면 다 사우스포입니다. 네이트 디아즈 사우스포였고 포일리에 대표적인 사우스포 스트라이커였죠. 그런 점에서 챈들러도 큰 바디 스트레이트 던지면서 달려들 때 맥그리거의 카운터가 분명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챈들러는 레슬링이 상당합니다. 벨라토르 경기들을 보시면 타격전에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상대를 테이크다운한 다음 라운드 내내 누워 있습니다. 챈들러가 조금의 센스가 있다면 1, 2라운드에 가장 위험하기로 유명한 맥그리거를 초반에 넘긴 다음에 힘을 많이 빼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맥그리거의 죽음의 왼손이라고 불리는 펀치도 초반 라운드가 지나면 그 특유의 날카로움을 많이 잃습니다. 따라서 아주 당연한 전략이지만 챈들러에게는 이 정도도 기대하기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챈들러가 레슬링을 초반에 많이 활용한다면 챈들러 승보지만 멋진 타격전을 고집한다면 맥그리거 쪽으로 기울긴 합니다. 다음은 포이리에입니다. 포이리에는 사우스포고 엄청난 웰라운드여서 전 4차전도 포이리에 승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 복싱만 보면 맥그리거가 우세할 수 있어도 MMA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너무 좋고 또 맷집도 어이없을 정도로 좋아서 맥그리거가 초반에 피니시할 확률이 매우 적고 그렇다고 장기전으로 가면 이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퍼거슨 보겠습니다. 저는 퍼거슨이 가장 좋은 상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퍼거슨은 뭐 전성기 다 지났고 지금 5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맥그리거가 복귀를 한다면 조금 쉬운 상대들과 경기를 몇 번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상위 컨텐더와 싸우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올리베이라가 연패하던 시절에 계속 상위 컨텐더와 싸우면서 반복적으로 연패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상대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더 쉬운 상대와 싸우면서 연승하고 다시 자신감을 찾고 본인의 스타일을 확립하면서 그 다음에 상위권으로 올라왔죠. 맥그리거에게 퍼거슨은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해서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맥그리거가 복귀 전으로 아무도 못 들어본 랭킹에도 없는 상대와 싸우면 이상하지만 퍼거슨이랑 싸운다 하면 그럴듯합니다. 퍼거슨은 늙으면서 스피드가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퍼거슨은 원래 빈틈이 많고 타격 디펜스가 좋지 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하도 빨라서 그런 약점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맥그리거의 카운터에 많이 취약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퍼거슨은 특히 레그킥을 찰 때 거의 뭐 축구공 차듯이 달려가서 킥을 차는데 이 달려가는 전조 동작이 마치 나 이제 킥 찰 거야 라고 미리 말해주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마카체프 보겠습니다. 라이트급 챔피언인 마카체프는 뭐 모두가 결과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맥그리거도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마카체프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하비비 과거에 맥그리거에게 관심을 주기 싫어서 2차전을 안 해준다 했죠. 맥그리거가 다시 싸우고 싶으면 컨텐더들 이기고 다시 와라 그랬기 때문에 마카체프도 비슷하게 거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나머지 올라오는 컨텐더들도 보겠습니다. 다리우시, 감로, 사루키안도 맥그리거가 맨정신으로는 콜라웃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 확률이 크고 이긴다 하더라도 네임밸류가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싸울 확률 자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맥그리거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비교적 쉬운 상대와 몇 번 싸우면서 자신감도 기르고 본인 스타일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귀할 때마다 상위 컨텐더와 싸우면서 지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상대의 수준을 낮추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네임밸류는 있지만 실력은 비교적 별로인 레전드 선수들을 싸우는 것입니다. 퍼거슨이나 디아즈, 디아즈는 은퇴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웰터급으로 간다면 로비 라울러 등등 있습니다. 맥그리거는 아무리 많이 쳐도 복귀 전이 항상 기다려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턴을 기대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